1992년 12월 21일 크리스티 미락이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의 한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티가 수업이 있음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자 교장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그녀를 발견하게 되는데 크리스티는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엔 심각한 타박상, 하의는 탈의한 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손은 묶이고 원치 않는 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했을 때 범행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녀의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7시 45분 사이로 두었습니다. 그녀가 범인을 알고 있었거나 누군가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기에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후에 크리스티의 집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던 중형차에서 내려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갔던 남성을 찾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은 흰색이었으며 1993년식 다찌 섀도우 컨버터블 혹은 1990년식 다찌 데이토나 ES 아니면 도요타를 운전했을 것이며 운전자는 근육질의 백인 남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에게서 가해자의 DNA를 수집하였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발견한 증거로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혈액과 머리카락 샘플을 조사했지만 그와 연결되는 것은 없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500명을 인터뷰하고 60명의 남성들을 혈액과 DNA를 채취해 검사하며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웃의 목격을 담은 그림을 공개했는데 그림에는 길을 걷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 건장한 체격, 중간 길이의 갈색 머리,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깊은 눈, 파란색, 흰색, 검은색이 섞인 셔츠,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2년 5월 23일 썬데이 뉴스 제작자가 한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신원은 밝히지 않았고 30대 정도로 느껴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굉장히 다급하게 서둘러 이야기했습니다. 남성들과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는 여성들을 비난하며 자신이 크리스티와 그녀의 오빠와 아는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만나면 데리고 가는 장소를 알고 있으며 크리스티를 경멸하며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여자를 기사로 다루어야 한다며 화를 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FBI 측은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으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에 범행의 합리화를 위하여 연락해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DNA는 범인이 25, 45, 55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검사 결과 피부가 희고 갈색이며 헤이즐색 같은 눈, 갈색이나 검은 머리를 가진 반은 백인, 반은 라틴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습니다. FBI는 범인에 대해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눈에 띄지 않을 사람이며 사람을 해한 적은 없고 데이트, 원치 않는 관계를 갖는 것을 저지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2016년 그녀의 사건은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지방검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용의자도 없는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해결인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26년이 됐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DNA 기술 회사인 파라본 나노랩스는 유전적 유사성을 갖는 사람들을 찾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 기술은 골든 스테이트 범인을 잡을 때 사용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것은 로우 가족, 그리고 추려내고 나온 이가 레이몬드 로우, DJ 프리즈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급 사람을 해함, 원치 않는 강제적인 관계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DJ 프리즈는 엔터테인먼트를 차리고 DJ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파라본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체포하기엔 무리가 있었기에 경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다니며 뒤를 밟았고 마침내 한 초등학교에서 DJ를 하고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가 마시던 물병과 껌을 수집하여 DNA를 확인하기에 이르릅니다. 당시 그는 크리스티안의 집에서 고작 4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았었지만 의심조차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26년 전 크리스티를 해한 혐의를 인정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내려집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거기에 60년에서 12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사건에 대해 동기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동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이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겠죠. 경찰은 DJ 프리즈를 잡을 수 있게끔 했던 기술이 린디 수 비클러의 사건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꽃집 점원이었던 린디는 1975년 12월 5일 자신의 집에서 해를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를 한 것이 확인됐고 자상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상태를 보고 경찰은 그녀가 해를 입기 전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린디는 해를 입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말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몇 주 뒤에 해를 당한 것이었죠. 여전히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여전히 더 집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편지입니다. 먼저 린디의 사건이 있고 1주년이 됐던 시기에 그녀의 묘비가 파손됩니다. 붉은 페인트를 쏟아부었고 날카로운 자국들이 긁히듯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편지가 배송됩니다. 안녕 실러. 아직 날 못 잡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달랠 뿐이야. 아직 주변에 있어. 린디 묘비의 붉은 페인트는 그녀의 몸에 묻은 혈흔을 생각나게 해 흥분돼. 주유소 남자가 크리스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지? 잊어버려. 말도 안 돼. 토요일 아침 신문에 사진과 함께 이 편지를 실어주면 내가 범죄에 대해 고백할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 힌트를 줄지도 몰라. 몇 년 전에 나쁜 약 문제로 체포된 적이 있어. 그리고 랭커스터에 살고 있어. 나는 178의 키에 92kg. 뚱뚱하고 아름다워. 지금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 1975년 12월 5일. 약에 취해 있었어. 교육을 잘 받았고 독신이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발 도와줘. 내가 누군가에게 또 해를 입히기 전에. 내 스스로를 잃고 있어. 두통이 올 때마다. 약은 일시적일 뿐이야. 신이 날 용서해줄까? 이 내용을 신문에 실어줘. 그래야 당신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할게. 내가 저지른 일에 신부님이 필요해. 구해줘 제발. PS 경찰서장. 내 친구는 고백했습니다. 이 편지를 일면에 인쇄하세요. 나는 지금 그의 의도를 모르지만 사람을 해하려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이 편지가 신문에 나온다면 그는 자수할 것입니다. 내 친구는 린디를 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제발, 그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끝냈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친구가 그 주변에 있는 쇼핑센터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평일 밤에. 자니스 크럼. 이것이 정말 진범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신병자의 진지한 장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는 두 사람이 아닌 동일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니스 크럼이라는 그런 이름의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편지를 올리는 것을 반대했고 자신의 편지가 신문에 올라오지 않자 겁이 난 건지 분노해서인지 이후 이런 편지는 2번 다시 배달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골든스테이트 범인을 잡았던 이 기술이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건을 다룰 때 종종 이 기술이 나오는 것을 보니 잘 활용되어 꼭 린디의 범인 역시 체포되면 좋겠네요. 포기하지 않은 경찰들의 노력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해결과 완벽 범죄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며 완벽 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만이 있을 뿐이라 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듯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은 체포되었던 DJ 프리즈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편집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다시 이 사건을 찾아보다가 최근인 2021년 DJ 프리즈가 새로운 재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유죄 인정을 반대하며 증거들을 재테스트해달라고 요청했죠. 본인은 크리스티 미락과 아침에 함께 있었으며 합의된 그런 자리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의 주정부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통지했기 때문에 감형받기 위해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죠. 아직은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기에 추가 내용은 결론이 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